허름한 차림으로 군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수저 하나를 떨어뜨렸죠. 누군가는 조용히 도와줬고 또 누군가는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그 작은 행동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 조용했던 점심시간이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기업 성주홀딩스 본사 10층이 넘는 유리 외벽에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까지 직원들 사이에선 성주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위풍당당한 건물이에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엘리베이터엔 각 부서 직원들이 우르르 모였고 다들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 식단 뭐야? 불고기 정식이래. 근데 국은 또 부대국이야. 익숙한 사무실 대화들이 오가고 대기업답게 잘 꾸며진 구내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때 식당 입구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어요. 헐렁한 셔츠에 체크무늬 니트 하나 걸친 모습. 구두는 깨끗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죠. 회색 머리칼은 단정히 넘겼고 얼굴엔 깊은 주름. 누가 봐도 외주업체 어르신이거나 회사 방문객처럼 보였어요. 말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에 있던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여긴 직원 전용 구내식당인데요. 방문증 있으신가요? 그러자 노인은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인사팀에서 발급받았소. 오늘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하더군. 직원이 쪽지를 확인하곤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네. 안내해드릴게요. 그 순간 직원은 뭔가를 알아챈 듯했어요. 바로 그 노인 박노식 회장, 성주홀딩스의 창립자이자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명예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 중엔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뉴스나 전기책으로만 접했을 뿐 직접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일부러 격식 없는 차림을 좋아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조용히 식판을 챙겨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용히 한마디 하고 앉았는데 옆자리 직원들은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경비 아저씨인가? 글쎄, 근데 말이 없으시네. 몇몇은 그렇게 속삭였고 다시 점심을 이어갔어요. 그때 박 회장이 수저를 들려다가 식판 모서리에 부딪히며 숟가락이 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식당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몸을 숙이려 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와 새 숟가락과 물티슈를 건넸어요. 그건 식당 아르바이트생 정희정 씨였죠. 27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식당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환한 미소로 말했죠. 수저 다시 드릴게요. 국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세요. 박 회장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려. 그 순간 식당 한편에 있던 또 다른 인물, 조윤석 과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사람까지 다 챙기네. 일이 그렇게 한가한가? 말은 작게 했지만 누가 들어도 들으라는 말투였죠. 희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조윤석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영지원팀 과장, 평소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와 싸늘한 시선을 일삼던 인물. 희정은 조용히 물러서며 말했어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자 조윤석은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아가씨. 그런 마음으로 회사 들어오면 몇 달도 못 버텨. 그 순간 박 회장이 고개를 들고 조윤석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 눈빛엔 분노도 불쾌함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사람을 살피는 눈빛. 그러고는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식사에 집중했죠. 희정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하지만 곧 잊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 속 아주 작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작았던 친절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도록 남을 줄은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회사 전체에 메일 한 통으로 공유되며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은. 그날 아침 회사 인트라넷에 하나의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죠. 임직원 공지, 오전 10시, 전 직원 대상 긴급 전체 집합 안내, 장소 대강당, 내용, 회장님 특별 메시지 전달. 공지사항이 뜨자마자 사무실은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요즘엔 사진에도 안 나오시던데 대형 인사 개편인가? 혹시 구조조정? 특히 중간 관리자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조윤석 과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웬 뜬금없는 전 직원 호출이람, 점심시간이나 피해서 하지.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바쁘게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죠. 오전 9시 50분,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이크 테스트와 영상 장비 점검 소리가 울렸습니다. 10시 정각,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고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어요. 그곳에 어제 군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그 노인이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강당은 마치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본 그분 아니야? 노인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성주홀딩스의 창립자 박노식입니다. 근데 왜 여기? 설마? 그 한 문장. 순간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그 이름을 뉴스나 전기책으로만 접했지. 이렇게 실제로 그것도 노인의 모습으로 마주할 줄은 몰랐거든요. 조윤석 과장은 굳은 듯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겁게 뛰고 있었죠. 박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은 경영에서 물러나 있지만 회사를 위해 중요한 순간마다 돌아보는 게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회사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 다시 이 자리에 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입술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범한 복장으로 식당에 들어갔고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내 옆에 있던 몇몇 직원은 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새 수저를 건네며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챙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죠. 단상 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았어요. 누구 이야기인지 어떤 장면인지. 조윤석 과장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희정은 당황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박 회장을 바라봤죠. 그 순간 박 회장의 시선이 희정에게 향했습니다. 정희정 씨, 오늘 점심 이후 제 방으로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놀라움과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아, 어제 그 직원이구나. 그 조용히 수저 챙겨주던 바로 그 직원. 희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순간 조윤석의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쫙 흘렀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노인, 자신에게 말 조심하라며 퉁명스럽게 응수했던 바로 그 무관심한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만든 회장이라는 사실이 이제서야 실감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희정은 약속된 시간에 박 회장의 비서 안내를 받아 조용히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그녀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중학생이던 어느 겨울날 어머니는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바쁜 하루 속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설령 누가 음식을 남기거나 무례하게 굴어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날도 그랬어요. 양복 입은 중년 남성이 국밥 그릇을 탁 밀며 말했죠. 국이 너무 짜잖아. 희정은 그 모습을 보고 분해서 얼굴이 벌개졌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희정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아저씨 너무 예의 없었잖아. 어머니는 조용히 젓가락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희정아, 세상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도 있단다.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까지 거칠어지면 안 되지.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그 말은 어린 희정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가르침은 또 한 번 그녀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오후 2시 성주홀딩스 본관 14층 회장실 앞. 정희정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블라우스 위엔 사소한 굽김 자국이 하나 있었지만 그녀는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었죠. 괜찮아. 그냥 이야기만 하자고 하셨으니까. 입술을 꾹 다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 앞에 섰습니다. 정희정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말에 희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장실은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박노식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서 오게, 정희정 씨.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희정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를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함께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세. 잠시 후 비서가 따뜻한 녹차 2잔을 가져와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회장실 안. 방은 고요했고 희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었습니다.